수부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왔고, 주간 어제 들어왔고, 쭉쭉 먹고 가고 있는데, 어제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때, 설명 좀 단디 잘 들어주시고요. 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분석 중에는 중계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경고 주고, 두 번째는 강퇴시킵니다. 계속 그러시면은 블랙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일 빠른 배구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심플하게 짰습니다. 4.7배 잘 들어왔거든요. 자, 아르헨티나하고 이란입니다. 이란을 솔직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솔직히 이해는 안 가긴 하는데, 근데 계속 결과를 내고 있다면 뭐 그것도 봐야 될 부분이긴 하긴 하죠. 근데 일단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1.37을 받았을 때 둘 다 승패 쪽으로 안 썼습니다. 반대를 보든 승을 보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오바를 가는 경기가 아니고 이란 프렌을 볼 수도 있는데 2배당 메리트 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 거는, 확실히 그래도 이 이란이나 우크라이나나 이런 지금 뭐 반등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잘할 때 이미 3승을 땄을 때, 물론 9시 경기 있겠지만 아포짓이 되면은 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란은 뭔가가 국제적인 레벨을 봤을 때 이 아포질 라인들이 좀 애매하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프렌 정도 2배당 메리트는 있는데 이거는 고민을 좀 해보고 찍어야 될 경기고, 일단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 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제가 그때 정말 역도 많이 쓰고 프렌도 많이 쓰고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그런 팀인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1.37인가 받았죠. 그래서 차라리 갈 거면 일본을 가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불가리아하고 슬로베니아인데,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멤버 라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멤버가 없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탄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란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예측이 안 됐던 이런 부분들이고, 불가리아는 어느 정도는 좋았던 모습들을 확실히 보여준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 봐라. 뭐 많이는 없어. 설명하려면은 뭘 많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좀 잘 버티면서 기본기가 있는 팀이 저는 불가리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는 영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페이스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풀앤 위주로 좀 가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베 라인들 중에서 역으로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괜찮은 경기고, 일단은 186이 돼 있으면은 185나 언더 쪽으로 한번 보는가 있는가 봤는데 그럴 경기는 아닙니다. 어제 얘기를 했었죠. 어제 쿠바를 강조를 드렸는데 쿠바 경기도 186을 받았는데 한 세트는 꼭 준다 했는데 한 세트를 꼭 줬죠. 약간 이것도 그 느낌이 들고, 원체 엄청난 10 강팀은 아니다 보니까 언더 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티르키예라든지 여배보다 더 심각한 게 저는 남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쿠바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한 세트만 딱 주고 나머지 세트 3세트 가면서 1.74가 은근히 꿀이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는 일단 쿠바 마인을 볼 거냐 아니면 셧아웃까지 가능하냐, 이 차이만 볼 예정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힘이 많이 밀려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했잖아. 어 소울 님 니미르 추천 위주로 갔었단 감사합니다. 말이야. 니미르라는 배구의 신, 이 선수 가지고 몰빵 배구를 상당히 네이션 지난 배구 때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 카드 출신 그 친구랑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대한민국이랑 친선전을 했던 봤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기력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기본적인 쿠바의 공격력, 미친 공격력, 그 남미 특유의 브라질, 쿠바 요 공격력을 막아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반등시키려면 네덜란드가 브로킹이 좋든지 아니면 서브라도 좋은 선수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쿠바 그대로 마인승에
셔다 될 건지 한 세트 줄 건지 요 차이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중국하고 이탈리아, 그다음에 케냐다하고 폴란드 최고의 팀들, 최고의 선수들, 최고의 세터들을 가지고 있는 공격수를 가지고 있는. 그 반대는 중국은 이제 뽀록 터져 가지고 잠시 이제 했을 때는 우리가 중국을 2번 갔지만 주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키로만 이 뭐라고 해야 되냐 배구를 하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래 갈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 캐나다든 중국이든 일단 근본적인 그런 이런 미들 브로커라든지 아포지시라든지 이런 게 강하다고 생각. 특히 뭐 세터 같은 경우는 뭐 장점을 보이지 않는 팀이다 보니까 둘 다 그냥 마인 갈 거냐. 물론 이탈리아보다는 폴란드 마인이 좀 가능성이 좀 더 있긴 하죠. 왜? 그거는 이제 주포의 공격수가 확실함이 이제 폴란드가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배당도 뭐 그렇게 후진 배당은 아니긴 합니다. 아무리 지금 뭐 프렌이 좀 뜨고 오바도 뜨고 저배당 값들을 원래도 잘 못하긴 하지만 이 배구라는 종목에서 네이션리그에서는 어, 또 해줄 때는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폴란드, 이태리 이런 팀들은 베스트 4 안에 들어가는 팀이죠. 마냥 랭킹 보고 가자는 소리가 아니고 중국 프렌을 가기 메리트가 없죠. 너무 강팀이랑 붙어버리는데, 그죠? 중국도 키 하나 신장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캐나다도 잘 버티고 뭐 독일이랑 붙었을 때는 뭐 오바도 뜨고 오바도 보기도 했지만은 이 폴란드 이런 뭐 큐렉이나 이런 무셜스키라든지 이런 강력한 이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을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메리트가 있을 수도 없고, 오늘은 남자 비무랑님 추천 배구가 감사합니다. 많아봐야 한 두 개 정도만 메리트가 있고요. 무조건 가야 되는 경기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거는 아까 방송을 잘 들으셨으면 아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계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중계하지 말아주세요. 좋은 거든 자기 간 거든 분석할 때 중계하지 말고, 분석이 어느 정도 30, 뭐 한 80% 마무리 짓는다. 그때는 좀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간 거는 뭐 짜는 소리나 뭐 설레발이나 이런 거는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피치하고 매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20분 컷으로 잘라 보도록 하고, 여전히 이제 그 제가 이제 승패 언어버 봤을 때 뭐 최근 5.6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하루 안 아껴 되고 오늘 SH님 4.7배 추천 들어왔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승패 쪽이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피치하고 매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는 지금 피치는 뭐 드밀 게 없지. 왜? 거의 뭐 저득점에 가까운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치 마인을 봐도 되는데, 매치만을 갈 거면 오바가 더 낫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매치도 컵스 못지않게 점수대가 정말 하이 점수를 찍어주는 팀에 속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은근히 매치가 피치한테 조금 물리는 이해는 안 돼요. 뭐 선발이든 불펜이든 뭐 타자든. 그래서 한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거의 공란이 나오고 스킨스가 나오든 켈러가 나오든 저는 피츠를 써본 적이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 역배도 쓰고 오버도 쓰고, 피츠가 약팀이긴 하지만 아예 무시할 정도의 팀은 아니었단 말이야. 가신 분도 있고 맞죠 여기서. 근데 지금은 아예 저득점 팀으로 올해 변모가 돼버렸고, 잠깐 다득점도 어쩌다가 한 번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피츠가 이 특히 저득점으로 요번 시즌 작년 말부터 약간 좀 매치가 헤매는 부분들이 나와주는 게 피치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승을 가도 메리트가 있고, 만승의 그 배당을 가고 싶으면 경기들이 오늘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기들은 7시 40분 경기입니다. 전 새벽 경기가 없습니다. 양키스하고 애슬레틱은 애슬레틱 뭐 스프링스 말고는 없고, 나머지 선수들 기회 계속 주고는 있지만 답이 안 나오고 있고, 오렌 같은 선수도 연차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험 먹여주는 부분들이고, 양키스 같은 경우 이제 다만 올해 지금 저득점이 좀 많고 하다가 다시 원래 페이스대로 마인 나오고 다득점 치고 몰아치고 시즌에 또 5대4로 뭐 하도 점수는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1마일만 가는 게 아니고 애슬레틱 이런 팀들은 미네소타한테도
물론 뭐 그때는 미네소타가 잘하던 미네소타인데 1마 갈 거냐 2마 갈 거냐 이런 싸움입니다. 일반성 갖고 저하고 물어볼 필요는 없죠. 오바 갈 거냐 마인 갈 거냐 2마인 갈 거냐 양키스 승 볼 거냐 이건데 이것도 1마 2마 그리고 반대편 애슬레틱이라든지 콜로라도 이런 못하는 팀들이 변수를 얼마나 터트리냐 그 확률이 현저하게 낮았다는 거죠. 왜? 야구라는 종목이다 보니까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그랬는 거 치더라도 변수가 많이 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게 틀리면 똥 밟았다 생각해라 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많으니까 진짜 잘 골라서 생각 많이 하고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 볼티하고 템파는 템파 또 같고 문제가 없고 투수들은 바값을 하든지 아니면은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주고 있고 오늘 단지 이제 스가노는 제가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실제로 투수값을 뭐 1년 차밖에 안 됐잖아요. 나이 많은 이제 36인가 38이가 37이가 이 나이에 와가지고 거의 40줄에 가까운데 지금 온 선수가 가장 믿음직한 그런 선수거든요. 그리고 볼티도 확실히 오늘 또 느꼈지만은 어제 느꼈지만 오늘은 경기가 없었고 점수가 안 나오면은 아예 경기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6월 20일일 때도 9대 0이었고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던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템파 같은 경우는 상대가 대부분의 경기들이 점수가 많이 내는 팀이고 잘하는 팀이야. 매치라든지 보스턴이라든지 이런 팀들을 점수를 더 내가지고 이겨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올 시즌 또 히트 상품이 신시 언더나 템파 언더 가지고 재미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봤었던 부분들이잖아. 그거는 이제 맨날 참가하고 유튜브 듣는 형들은 이제 지겹도록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볼티도 살아나고 토론토도 살아나고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템파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게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볼티 같은 경우도 이런 타격점이 특히 장타에 대한 부분을 풀리지 않다 보면은 경기력이 안 풀려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언더도 한번 볼 수 있고 그다음 스간의 피칭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왜? 바로 첫 등판부터 기대가 됐었는데 왜냐면 지금 뭐 딩크레머라든지 이런 애들이 완전 답이 없는 수준이잖아. 그제? 작년 같은 경우는 웰스라든지 브래디시라든지 이런 선발들의 역할들도 있었기 때문에 선발로도 이기고 타격적인 부분도 이기고 수비가 좋아서 이기고 수가 많아야 되잖아. 왜? 농구가 아니고 야구라는 종목이니까 투수도 잘해서 이길 수 있고 타자도 잘해서 이길 수 있고 투타 밸런스 이길 수도 있고 수비가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펜 마무리가 잘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근데 볼티는 단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는데 작년만큼의 타격은 아니고 지금 올라오니까 이제 한 번씩 가보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템파가 지금 매치한테 또 3번 중에 2번 그 경기에 진짜 다득점 싸움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 경기 이긴 것도 엄청 크고 그리고 이 작은 구장에서 무슨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홈런정 편차도 없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밖에 없고 뭐 딱딱딱 해준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형님들 저는 이제 여름 말하면 이제 미네 안 가잖아. 안 갈 것 같잖아. 저는 오늘 기점으로 반등을 딱 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계속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오늘 경기도 시청을 많이 받고 왜냐면 미네가 내가 버린다고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2대 0이라는 부분도 만들어냈던 것도 봤고 그 다음에 6월 25일 수요일 경기 이 경기도 5대 6으로 싸우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6월 23일 대 8.9점 내서 이 경기를 봤을 때는 미네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퐁당퐁당도 심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배당이 좀 깎였네요. 이 배당에서. 이거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제꼈죠. 그렇고 잘 제꼈다. 가다가 근데 심각하네.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네. 근데 미는 어찌 됐든가 클리블랜드랑 더불어서 투수는 안 나와서 투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타격 요소하고 경기를 어떻게 저득점도 한번 나왔고 2대 0으로. 그다음 다득점도 한번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미네가 제가 안 간다고는 했지만 다득점은 본다고 했어. 그러면 처지지는 않거든 많이. 그럼 뭐야 투수들이라든지 그냥 좀 안 풀리는 거야. 그래서 퐁당퐁당 나오거나 아니면 2번 치거나 이런 요소거든. 반면에 디트는 뭐야? 그렇게 오늘은 갔지만 자주 가는 팀은 아니고 어찌됐든가 스쿠발이나 마이즈 이넷만 확실한 거고 플레어티라든지 깁슨 롱이라는 선수는 여러분이 이번 시즌 처음 본 투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등 칠 수 있는 요소고, 그랬을 때 미네도 지금 5할 승률이 완전 깨진 건 아니에요. 39승 42패이기 때문에. 그래서 득도 계속 나왔던 거는 오바는 한다고 얘기한 건 내가 거짓말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이거 미네 반등 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때마침 저는 표를 주고 2배 찍으셨는지 1.9배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딱 반등을 치고 다시 미네에 기점을 잡고 역마인도 가고 승도 갈 수 있는 그런 기점을 마련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때마침 디트가 20승을 더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왜? 확실한 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스쿠바라고 마인즈 때문이기 때문에. 알겠죠? 치면 또 버리는 성향이 좀 많이 강하고, 이기면 이제 큰 마인을 해서 오버가기 좋은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죠. 그렇다고 해서 디트도 그 두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경쟁력 있는 모습은 아니고 타격적으로 풀어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디트를 가고 싶으면 다득점에 대한 선택지도 다득점적인 선택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미네 같은 경우는 이 디트랑 했을 때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미네 이거 오늘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자에 버리고 뭐 얘기할 때는 그냥 이유가 있습니다, 형님들. 틀릴 때도 있지만 맞는 경우가 많죠. 난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때마침 당이 뭐 당 떨어지기 이게 아니고 그냥 딱 그것도 저기 오주들도 알았는가, 딱 떨어놨죠. 입에 못 가게. 애틀하고 보스턴하고 토론토 보겠습니다. 이거는 보스턴 보도록 할게요. 토론토는 지금 투수력 보고 기대하는 건 아니고, 보스턴은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토론토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어차피 이 경기는 무슨 경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타격적 양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저거 언어버 잘못 썼습니다. 언어버 배팅은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거 오바예요, 오바. 그래서 저는 이 안정성, 투수의 안정성, 그다음에 불펜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덜 치고 많이 못 치고 이런 느낌이에요. 양키스 보스턴, 토론토 보스턴, 볼티 양키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 시리즈는 투수가 엄청 뛰어난 게 별 의미가 없어. 왜? 결국 한 방을 다 가능하고 홈런을 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팀이야. 토론토도 반등을 이뤄냈고, 맞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세밀한 부분들이 엄청 크거든. 그리고 이 보스턴은 1번부터 9번까지 저는 다 치는 그런 느낌이야. 히로 같은 느낌인 거지. 그래서 보스턴이 더 낫다. 아니면 오히려 이런 경기가 배당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왜냐면 토론토 같은 경우는 특히 뒷심이 너무 약한 모습이에요. 홈런 타자를 보유하고 홈런이 많은 팀 중에서도 뒷심이 강하다고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반면에 보스턴은 그런 거는 토론토보다 훨씬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신시하고 샌디인데 지금 마르티네즈 영 못하고 있죠. 소뱅산, 그 다음에 샌디산, 닉 마르티네즈 못하고 있고, 샌디는 올 시즌 투수에 대해서 뭘 언급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마이클 킹이거든요. 그래서 신시 같은 경우도 지금 자주는 안 간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경기 내용을 봤을 때 근데 다 이겼어요. 오히려 다득점을 더 내버리고 자기 혼자서는 5점 6점 내면서 그런 식으로 갔었고, 전체적인 거는 9.5 언더 가기 좋게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괜한 기우였다는 생각이 좀 솔직히 들고, 굳이 그걸 갈 필요는 없고, 신시의 원래 컬러는 다득점이었죠. 이번 시즌에 저득점도 하고 그런 걸 잘하다 보니까 봤었던 부분들이고, 샌디도 우찌됐던가 승패보다는 언어버의 강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다득점을 공통적으로 접근한 게 맞고, 승패는 그냥 샌디를 볼 뿐이지 샌디 1.6으로 갈 거면 다른 선택지가 훨씬 더 좋은 게 많겠죠.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그 다음 애틀하고 필라. 애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그 매치한테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분위기가 반등이 된 부분들이 나왔어요. 두 경기 이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도 그렇게 나빴다고 볼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아벨 나왔을 때가 필라가 가장 불안한 부분들이긴 하거든요. 특히 승패, 경기력 자체가 필라한테 소위 말하는 불리한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약간 아리아라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는 일단은 애틀 승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필라 같은 경우도 우찌됐던가 아벨 나왔을 때 승률 자체도 현저히 떨어지고 이상한 경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뭐 한 팀만 나온 게 아니고 자주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필라를 가는 거는 다음 기회에 가는 게 좋고, 필라 지난 경기 때 이제 그 휴스턴에 붙었을 때도 막 2대1, 2대0, 1대0 이런 식으로 지금 세 번을 진 거는
좀 심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휴스턴도 잘한 게 전혀 없거든. 물부에서 잘 안 나오는 컬러죠. 필라는 빠따도 되는 팀인데, 그지? 그래서 분위기상도 좀 문제가 있고, 에틀은 반면에 뭐 2승 2패니까 방장님 뭘 그렇게 분위기가 좋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확실히 이 경기 1차전, 2차전 초반에 승기를 잡아서 확실히 그런 자신감적인 부분에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은 이 필라랑 많이 대조된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애틀란타 승에다가 그 다음에 필라 때문에 저득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언어바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오바를 찍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샘프 같은 경우는 조심했었죠. 전혀 이상한 게 없죠. 언더 가거나 패스하거나 공난 두거나 그렇게 갔던 거고, 화이트삭스는 이제 뭐 누가 올라오든 경험이 많은 투수가 올라오든 적은 투수가 올라오든 신빙이 올라오든 지금 뭐라고 지켜는 보고 이제 뭐 데이터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고는 있지만 뭐 그 나물에 다 그 밥이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샘프도 지금 안 될 때는 뭐예요? 저득점 또 구간에 한없이 말리긴 하죠. 그래서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던 부분이잖아. 이번 주뿐만 아니고 저저번 주도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 그래서 샘프를 굳이 화이트삭스를 해서 반대를 갈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일반승을 안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샘프 승이 언더고,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이제 다득점도 좀 잘 치고 못하는 팀이라도 작년이나 재작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이적을 하고 새로운 영입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투수가 못해도 지원을 받아서 승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 야구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삭스의 이 투수들도 잘한 날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이제 유심히 막 이제 맨날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누가 올라와도, 근데 그런 부분은 없다 보니까 분위기를 투수들이 살 수가 없죠. 구조 자체가 누가 올라오든 사실상 1선발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위기가 축축 처지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간혹 뭐 화이트삭스나 야쿠르트나 이렇게 반등 치는 팀은 있지만 원래대로 돌아가기 마련이죠. 왜? 해결사가 없잖아요. 감독이 뛰어나든지 아니면 선발 불펜이나 마무리 중에서 아니면 뭐 나이 많은 노장 선수가 뭐 해결해줘서 이긴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없거든. 그래서 샘프 승에다가 저득점이고, 다른 팀이었으면 샘프 승을 뺐을 건데 또 뺐을 건데 화이트삭스니까 샘프 승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하고 시애틀. 텍사스는 이발디가 나오고 이오발디 들어갔네요. 저번에 땜빵식으로 한 명 들어갔었는데, 그 다음 길버트가 나오는데 이거는 승패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애틀이 잘하다가 또 미네한테 그렇게 발목을 잡혔고, 텍사스도 똑같은 꼬라지거든. 근데 텍사스가 좀 더 낫다고는 보여지고, 승패는 배팅을 찍는 거는 좀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찍을 필요가 없는 경기죠. 그냥 이거는 오버 가면 되겠죠. 왜? 시애틀도 최근에 득점이 나오면은 항상 득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7.5를 받아서 문제였던 부분인데, 최근에 득점이 하이 득점이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번 시즌에는 커비를 비롯해서 이 투수들이 좋았던 팀 아니야, 그죠? 작년인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올해는 아예 안 된 전체 자책점도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타격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승패는 그 말 그대로 로또고, 저는 오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원래 시애틀이 7점을 좀 많이 받죠, 다른 팀에 비해서는. 그 다음 캔자스하고 다저스는 알아서 찍는 거고 일반승은 찍으면 되겠죠. 메이, 곤솔린 이런 친구들 뭐 컷쇼까지 해가지고 나쁠 건 없고, 캔자는 뭐 잘하든 못하든 뭐 잘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하긴 하지만 이제 한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다저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콜로한테 D인 적도 없고, 한 번씩 콜로한테 D이거든요. 근데 뭐 저득점 나오든 다득점 나오든 뭐 다득점 홈에서는 또 점수가 많이 나오고, 뭐 이거 홈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뭐 안 갈 이유가 딱히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무지성만 안 가면 되는 거죠, 배팅을. 무지성이 항상 문제지. 그리고 캔자 때문에 저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컵스하고 휴스턴. 이거는 뭐 컵스 계속 갈게요. 휴스턴도 저득점을 해서 겨우 이긴 거죠. 세 번째 경기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서 했던 거. 필라랑 했던 거. 그냥 필라가 못해서 이긴 거죠. 1.2점 가지고는 안 되죠.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도 이 기아처럼 중간에 마인을 잘할 수 있는 팀인데 그런 부분 안 보이고, 나머지 컵스는 크게 나쁠 게 없잖아요. 세인트 뭐 고득점 찍어버리고 오늘도 저득점 찍어서 이기고 8점, 7점, 14점, 뭐 6점, 7점 이런 거잖아. 그죠? 휴스턴이 지금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타격점은 아니잖아요. 알투베 짝짝짝 나오고 브렌틀리 이렇게 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응집력에 대한 부분들은 컵스가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에 애틀란타처럼 경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1위 때 애틀란타처럼. 그래서 휴스턴도 승률은 좋은 거에 비해서는 배팅을 자주 가는 팀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휴스턴을 많이 갔죠. 한 드럼통 치고 짜이 넘치기 시절에는 그때는 가는 거죠. 근데 지금 멤버들도 많이 바뀌었고 젊은 선수들이 거기 뭐 성적은 나오는데 성적이 나와요. 희한하게 나와요. 근데 배팅에 디트처럼 도움이 되거나 많이 가지는 않을 거. 이건 팩트일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그다음 미러키와 콜러는 미러키 또 이렇게 받아놓고 저번에 장난 이상한 짓 했잖아요. 이렇게 받아서는 메리트가 없죠. 왜? 옛날처럼 뭐 우드러프, 버네즈 이런 그런 투수 갖고 끌고 가는 팀이면 저 배당도 메리트가 있지만 메리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콜로라도 경기는 홈에서 하든 원정에서 하든 투수는 일단 쓰레기고, 그리고 풀엔 갈 필요도 없는 팀이고, 그 다음 저득점 나오는 거는 요번 시즌 3번인가 4번 나오고 나머지는 10.5를 받든 9.5를 받든 8.5인데 이거는 10.5, 11.5도 아니기 때문에 볼라면 오버 정도만 한번 풀 수 있는 경기예요. 그리고 그나마 있었던 칸트릴도 다른 팀에 가버렸었고, 칸트릴에 있을 때 언더 갔을 때 홈 쿠어스필드 때 언더 써가지고 야 이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실제로 뭐 6.7점 안에 끝난 경기도 많았거든요. 확실히 이번 시즌에는 그렇다고 언더의 재미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홈에서 점수를 안 내가지고 저득점 만드는 이런 경향들도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천사하고 와싱하고 지금 마이애미는 갈 게 없어요. 그냥 천사를 보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고, 워싱턴은 뭐 어빈하고 파크하고 시즌 초중반에는 반짝반짝거리지만은 그게 오래 갈 수는 없죠. 그리고 구호는 그런 반짝조차도 없었던 올해 투수였고, 그래서 에인절스도 지금 뭐 없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뭐 여러분 누가 봐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배당 받았을 때 이제 사고 치냐 봤는데 뭐 그런 것도 사실상 없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에인절스 쪽으로 바라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오바 쪽으로 이기는 경우들은 거의 점수 많이 나서 이기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지면은 점수를 그냥 개싸움을 많이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갖고 억지 승하거나 아니면 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죠. 저득점의 경기들보다는. 에리하고 마이애미는 에리가 저배당 받았을 때 메리트 없고, 그렇다고 마이애미하고 완싱은 승패까지 가기에는 투수 타자 그 다음에 해결사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한때는 워싱턴도 다득점을 많이 하고 마이애미도 다득점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승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다득점만 갈 거냐 안 갈 거냐만 결정을 하면은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합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진짜 갈 거만 쏙쏙쏙 빼가지고 오늘 접근할 식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승패 쪽이 더 좋고, 막 중구난방식으로 형님들 있다고 내가 다 할 필요는 없고 필요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팁을 좀 드리자면은 역 위주로 쓰시면 상당히 배당 좋은 게 있다. 배구에서는 하나가 있고요. 배구에서는 2개 정도 가고, 저 표를 보면 딱 느낌이 올 거고 분석을 들었으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3개 중에 하나겠죠. 이란, 불가리아, 쿠바 중에서 하나겠죠. 맞죠? 거기 중에서 내가 팁을 줄게. 잘 들어.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뭘 얻어간다. 지금 듣는 사람도 다 가다 갔잖아. 쿠바라. 지난주도 그렇고. 그래서 다 줄 수는 없고, 쿠바하고 이란하고 불가리아 중에서 방향에 좀 포인트를 준 게 있어요. 그거 한 개는 무조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3개 중에 또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미 하나 말을 했죠. 미네소타를 한번 얘기를 했었지. 그래안그래님 추천 그게 한 감사합니다. 조합입니다.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가. 답 안 해줍니다. 눈치가 있어서 눈치해서 캐치해서 먹는지 안 먹는지 볼게요. 물에서 하나 얘기했죠. 그리고 배구에서 3개니까 뭐 마이너스 2.5 이거 2개 추천해 주는 거 아니겠죠. 맞죠? 그러면은 쿠바나 불가리아, 이란 중에서 선택하면 되고, 제가 뭐 프렘만 봐도 안 된다고 했죠. 과감하게 터치를 해야 된다 했지. 그러면 2개로 좁혀지죠. 그 중에서 하나 가고 미네 가면은 배당 좋게 하나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역 위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가던 거 중에 끼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눈치가 있으면 잘 받아 드실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물어보면 답은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3개 중에서 과감하게 가는 거 배구에서 하나고요. 그 다음에 미네는 알려줬죠. 근데 아까 갔으면 배당이 더 메리트가 있었을 건데 지금 가도 메리트는 있습니다. 지금 메리트 한 몇 배 나온지 볼게요. 정확하게는 말 안 해줍니다. 왜? 그러면 답 찾아낼 거잖아. 눈치가 있어야 된다니까 사람이. 어디 갔노?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먹으라고 좋은 거기 때문에. 야 그래도 이게 나와요. 이 자리가 나와요. 끝자리만 달라지는 거고. 됐죠? 잘 받아 드세요. 방송 오신 분들, 유튜브 잘 듣는 분들. 차별하는 거 맞습니다. 왜?
아, 방송 듣는 사람은 그냥 대충 찍는 사람은 어떻게 같은 이 선상을 두냐? 그건 아니지. 맞지? 음.